지하철역 안에 화장을 고치기 위한 전용 공간이 따로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새우꼬치 하나에도 정성껏 점수를 매기게 되는 여행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풍경들을 처음 마주한 외국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프랑스 출신의 21살 여행 유튜버 사브리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Ça fait très longtemps que je voulais faire ce voyage, je vous mens pas. Cette année, je me suis dit pour mes 21 ans, mon cadeau de moi à moi-même, ça sera ce petit voyage.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 한국행 비행기 표라는 것.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여행 이상이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파티나 명품 가방 대신 사브리는 오랫동안 미뤄온 약속을 자신에게 지키는 쪽을 택한 것이니까요. 리옹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인천까지 11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그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On est enfin en Corée du Sud. Oh, j'y crois toujours pas. 흥미로운 건 그녀가 기쁘다가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골랐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상상했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 오히려 머리는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숙소에 도착한 사브리는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미용실 예약을 위해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술을 마친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곳이 아니라 손님의 두상과 얼굴형까지 분석해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랑스에서는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직접 답을 해야 하는 게 익숙했다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디자이너가 먼저 제안을 해주는 경험 자체가 낯설고 새로웠을 겁니다. 시술을 마친 사브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본격적인 두피 피부 관리를 위해 한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On a répondu à un survey. Ils nous ont donné un masque, un vrai masque, et un masque pour le visage. Du coup, 10 sur 10. Regardez. 클리닉을 나서는 사브린의 평가는 만점이었습니다. 아쿠아필 시술로 피부 관리를 마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을 텐데 거기에 설문조사 하나로 정성스러운 마스크팩까지 받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한국 뷰티 산업의 흔한 풍경일 뿐인데도 시술의 전문성과 마무리까지 챙기는 세심함이 함께 맞물릴 때 외국인에게는 매번 새롭게 다가옵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과 과정에서 받은 작은 호의가 더해지면 그게 결국 또 오고 싶은 나라라는 인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시술을 마친 그녀는 숙소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명동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Ah mais s'il vous plaît, j'ai fait la sieste. J'ai été KO total. Je vous jure, je me suis réveillée, je savais pas que j'étais en Corée. 이 짧은 혼란은 사실 여행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익숙한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창밖 풍경이 전혀 다른 도시일 때 머릿속이 잠깐 텅 비는 그 순간. 그건 시차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일상과 비일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뒤섞여버려서 생기는 일종의 창란입니다. 명동에 도착한 사브리는 올리브영으로 향했습니다. 양손 가득 화장품과 사은품을 챙겨 매장을 나선 그녀는 거리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Wow, je me sens overstimulée par tous les magasins en fait. En fait, je sais pas si je dois regarder à gauche, à droite. 끝없이 늘어선 매장들, 그 사이를 가득 채운 인파였는데요. 자극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라는 표현은 명동이라는 거리 자체가 가진 밀도를 정확히 짚어낸 말입니다. 프랑스의 번화가는 매장과 매장 사이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는 편인데 명동은 한 블록 안에 화장품 매장, 카페, 옷가게가 빈틈없이 이어져 있죠. 거기에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니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브린이 느낀 과부하는 결국 한국 소비 문화가 가진 풍요로움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셈입니다. 양손 가득 화장품을 든 그녀는 곧 길거리 간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On va goûter le skewer de crevette de Uma. Tu notes combien? 7 sur 10. 길거리 음식에 점수를 매기는 이 작은 놀이는 사실 여행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유명 맛집이나 미디어에 노출된 메뉴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발견한 간식 하나에 진심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 이런 즉흥적인 발견과 평가가 쌓여서 결국 여행이 즐거웠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진짜 재료가 됩니다. 명동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동대문까지 걸은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날 사브리는 박물관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표지판 하나를 마주하고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Je suis choquée. Ils ont carrément des salles faites exprès juste pour retoucher son make-up. Alors regardez. Ça s'appelle des powder room. Et c'est trop cool, wesh. 이 발견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고급 시설이 아니라 그냥 매일 오가는 지하철역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지하철은 화장실 하나조차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공간에 거울과 화장 고칠 자리까지 따로 마련해 둔 것이죠. 거대한 인프라가 아니라 이런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누적된 결과가 외국인의 눈에는 선진국이라는 인상으로 읽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사브린과 친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택한 두 사람은 곧 남산 케이블카 앞에 도착했는데요. Il y a la cable car. S'il vous plaît, si je vous montre la queue. Oh, attendez. Regardez, il y en a une là-bas. Et s'il vous plaît, la queue, elle fait de là jusqu'à là-bas. On en a pour 2 heures de queue. Du coup, on va monter. 2시간이 넘는 대기줄을 본 두 사람은 결국 걸어서 올라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선책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단숨에 올라갔다면 보지 못했을 풍경,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을 그녀는 고스란히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40분에 걸친 가파른 등산 끝에 정상에 도착한 사브리는 탁 트인 서울의 전경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La vue, elle est incroyable. C'est worth it. 와. 올라온 가치가 있다는 그녀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풍경이 예쁘다는 감탄이 아니라 자신이 흘린 땀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니까요. 도심 한가운데 솟은 산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이 지형적 특성. 그리고 그걸 누구나 걸어서든 케이블카로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해둔 시스템은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결코 당연한 풍경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길, 사브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6분 만에 내려가는 다른 관광객들을 보며 자신들이 40분간 걸어 올라온 게 무색해졌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하루 종일 걸은 탓에 어깨가 뭉친 그녀는 약국에서 산 찜질 패치를 붙이며 피로를 달랬습니다. 저녁에는 우연히 발견한 엽기 떡볶이 매장에서 거대한 그릇에 담긴 떡볶이를 주문했는데요. Regardez la taille du truc. C'est une fucking bassine. C'est énorme. Tu peux même pas la porter? Non, c'est beaucoup. 대야라는 비유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의 떡볶이 전문점에서 1인분으로 나오는 양은 외국인 기준으로 종종 2, 3인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매콤한 떡볶이에 치즈, 튀김, 면사리까지 한 그릇에 다 들어가는 구성도 외국인에게는 낯설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양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적 코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손님에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내어주는 것. 결국 절반도 다 먹지 못한 두 사람은 남은 음식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면 사브린에게 한국은 어느 한 장면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파우더룸 하나, 새우꼬치 하나, 산 정상에서 본 야경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낸 인상이니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올릴지조차 고민했던 영상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솔직하고 생생한 여행기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거창한 명소 하나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디테일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인상.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사브린이 남긴 이 짧은 영상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